다양한 정보와 감동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TV 이웃 다정다감입니다. 갑자기 찌릿찌릿 느껴지는 허리 통증을 느낀다거나 걷기가 힘들 정도로 다리가 저려오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알지남 김빅토리아노 아나운서도 혹시 허리 통증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알고 싶은 지식을 전해주는 남자 알지남 김빅토리아노 아나운서입니다. 허리 통증 하니까 생각나는데 아마 많은 남성분들이 좀 공감하실 것 같아요. 군대에 있을 때 훈련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면 허리가 굉장히 안 좋기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전역하고 거짓말같이 싹 나았다가 네. 요즘엔 일을 다시 하면서 사무실에서 오래 앉아있고 하다 보니까 허리가 조금씩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잘 들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아마도 직장 생활하는 많은 분들이 혹은 일상에서 이런 경험들 많으실 텐데 오늘 의학 알지 시간에는 신경외과 전문의 전수기 원장님과 함께 대표적인 척추 질환이죠.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장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목이나 허리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도 네,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보통 허리 통증의 일반적인 원인으로 10대는 척추 측만증, 20대에서부터 50대까지는 추간판 탈출증, 소위 말하는 디스크라고 부르죠. 60대 이상 장노년층에서는 척추관 협착증이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척추 질환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통계를 보면 2016년도 840만 명에서 2019년도 920만 명까지 약 9.1%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양한 척추 질환 중 소위 디스크라고 잘 알려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 오늘 심도 있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추간판 탈출증, 우리가 흔히 부르는 디스크라고 부르는 이 질환이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네, 맞습니다. 소위 디스크라고 잘 알려진 추간판 탈출증은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존재하는 추간판, 디스크라 부르죠. 이것이 네. 어떤 원인에 의해서 손상을 입으면서 추간판 내부에 젤리 같은 수액이 탈출하여 주변을 지나가는 척추신경을 압박함으로써 다양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을 나타나게 됩니다. 네, 원장님, 근데 척추가 보통 우리가 우리 몸의 대들보 역할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위이기도 한데 이 추간판이 탈출을 하면은 전체적으로 생활하는데 참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이 추간판 탈출증은 어떤 증상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소위 말만 들으면 추간판 자체가 다 튀어나와서 척추에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네. 느끼시는데 무서워요. 그게 무서운 질환은 아닙니다. 네. 추간판 탈출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척추의 해부학적 구조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그림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사람의 척추는 경추, 흉추, 요추, 그리고 천추 4개의 부분으로 구분되고 모두 한 25개의 뼈로가 수직으로 연결된 기둥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각 척추뼈 사이에는 디스크라고 하는 연골이 들어있어서 척추에 가해진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척추 내부에는 척추관이라고 하는 빈 공간이 또 있습니다. 네. 이곳을 뇌에서부터 발끝까지 연결되고 있는 신경이 지나가게 되는데요. 이 각 척추 사이사이마다 척추신경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는 추간판은 척추뼈 사이에 존재하는 관절 연골의 일종으로 척추의 움직임과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유류인 섬유태가 수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네. 외상이나 퇴행성 변화 등에 의해 섬유이 찢어지고 파열되면 내부의 수액이 밖으로 밀려나와서 네. 그 뒤로 지나가는 신경을 누르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특히 척추신경이 압박되면 네.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마비 증상까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주변에 허리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보시면 거의 걷거나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네. 저는 이 추간판 탈출증이 그냥 허리 디스크랑 똑같은 건 줄만 알았었거든요.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 허리 디스크 환자가 추간판 탈출증 환자 중에 가장 많나요? 네, 맞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은 척추의 어느 부분이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쉽게 보면 목도 있고요, 흉추도 네. 있고 허리도 있겠죠. 하지만 욕추 부분이 전체 추간판 탈출증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이 흔하고요. 그 다음으로 경추가 한 8% 정도 네. 차지하고 있고 흉추는 한 100만 명 중에 1명 정도로 아주 드물게 나타납니다. 네. 이런 이유 때문에 일반적으로 디스크병이다, 추간판 탈출증이다 하면은 일반적 요추 추간판 탈출증을 얘기하는 경우가 제일 많지요. 네, 자 그렇다면은 발생 부위별로 좀 더 세분화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는 게 저희가 이해하기 더 쉬울 것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의 흔한 발생 부위를 MRI 사진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요추 4번하고 5번 사이에 추간판 탈출증 사진입니다. 네. 앞쪽이 왼쪽으로 보시는 쪽이 배 앞쪽이고요. 그렇군요. 뒤쪽으로 등 뒤쪽이 되겠고요. 네. 사람을 세로로 이렇게 잘라서 투과해서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네. 저 가운데 4번하고 척추 요추는 위부터 1번 뼈부터 5번 뼈까지 5개가 이루어져 있고요. 네. 4번 뼈하고 5번 뼈 사이에 추간판이 탈출돼서 뒤쪽에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신경이 지나가는 곳인데요. 그쪽으로 디스크가 탈출돼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네요. 정말 불편해 보여요. 예.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원인 없는 결과는 절대 일어나지 않잖아요, 보통 대부분. 추간판 탈출증의 원인.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추간판 탈출증은 이러한 점진적인 퇴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노화 과정 또는 반복적인 외상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어린 나이일수록 수액은 강한 물 결합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수분 함량이 88%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높게 되어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50세경에 이르게 되면 약 70에서 75%로 굉장히 감소하게 되고 네. 결과적으로 추간판 안에 수액이 콜라겐만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외부에서 가벼운 충격이 가해져도 과다한 힘을 받다 보니까 섬유는 찢어지면서 그 틈을 타고 수액이 빠져나와서 뒤쪽을 지나가는 신경을 누르게 되겠죠. 이러한 추간판 탈출증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은 과도한 이제 체중이 나가거나 구부정한 상태에서 오랜 동안 심한 일을 할 경우 나타나게 되고요. 이런 퇴행성 질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허리를 갖다 조심해서 네. 쓰셔야 되겠죠. 네. 이 추간판 탈출증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지만 발생했을 때 주요 나타나는 어떤 증상 같은 것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있나요? 네, 추간판 탈출증의 증상은 탈출된 추간판이 디스크 조직이 각 분절을 지나가는 척수신경을 물리적으로 또는 화학적으로 자극하여 발생하는 신경근병증과 디스크 후방의 섬유륜을 지배하는 감각신경을 자극하면서 발생하는 요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탈출한 디스크 조직이 인접 신경을 자극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이상 증상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탈출된 디스크가 각 분절을 지나가는 감각을 자극하면 통증이나 저린 느낌, 감각이 마비된 느낌 등이 있을 수 있고 운동신경이 압박될 경우 근력이 저하될 수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마비 증상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한편 대다수 환자에서는 과거에 디스크 손상이 있었던 경우 이 부분이 재발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손상이 나이에 듦에 따라 퇴행성으로 인해 더 악화되는 임상 경과를 가지게 되어 더욱 주의를 요하게 됩니다. 지금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데 아까 90%가 요추간판 탈출증, 그러니까 허리와 관련된 거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럼 이 증상 중에서 허리, 요추 추간판 탈출증은 어떤 증상을 호소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일반적인 증상은 다리가 찌릿찌릿하거나 당긴 듯 아픈 통증이 아래쪽으로 뻗쳐나갑니다. 네. 허리나 엉덩이 부위에 통증이 있을 수 있고요. 다리의 근력이 감퇴되어 다리에 힘이 없고 다리가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쪽 다리에 비해 감각이 다르게 느껴지는 감각 이상이 나타납니다. 네. 가장 특징적으로 좌골신경통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좌골신경통은 마치 전기에 감전된 듯 날카로운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타는 듯한 통증이나 욱신거리는 느낌, 조이거나 당기는 듯한 느낌, 혹은 또 저리거나 마비된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증이 엉덩이 부위에서 다리 쪽으로 뻗쳐나가는 방사통의 형태로 발생하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발 부위까지 뻗치기도 합니다. 좌골신경통은 대개 한쪽 다리에만 느껴지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 경우에 따라서 가운데 쪽으로 신경이 눌리게 되면 양쪽으로 모두 나타날 수도 있고요. 한편 탈출된 추간판에 의한 신경 압박이 진행되면 하지 운동신경까지 마비가 되면 근력이 약해지고 결과 해당되는 근육이 가늘어지거나 심지어는 마비가 돼서 잘 못 걷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이런 증상이 있다면은 하루빨리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겠네요.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척추가 우리 몸을 이렇게 지탱하고 있잖아요. 어쩌면은 이 지탱하는 부위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은 다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각 부위별로 또 증상이 다른가요? 아니면 비슷한가요? 발생 부위에 따라 나타나는 증상이 상이한데요. 부위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추 제4번과 5번 사이에 발생한 경우 엉덩이 부위에서 다리 뒤쪽, 약간 바깥쪽으로 감각이 무뎌지고 저리거나 당기는 듯한 통증이 발등과 엄지발가락까지 뻗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엄지발가락이나 발목을 뒤로 젖히는 근육이 마비되어 걸을 때 발끝을 끌면서 걷는 증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요추 5번과 요추
천추 1번 사이에 발생한 디스크인 경우 엉덩이 부위에서 다리 뒤쪽, 정중앙과 종아리 쪽으로 감각이 무뎌지고 저리거나 당기는 듯한 통증이 발바닥과 새끼 발가락까지 뻗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발가락과 발목을 발바닥 쪽으로 구부리는 근육이 마비되어 발꿈치를 들고 우리가 이렇게 까치발이라고 하죠. 이렇게 네네. 걷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흔히 목 디스크라고 말하는 경추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는 그렇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경추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할 경우 요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탈출한 추간판이 인접한 부위의 척추신경을 압박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목 부위나 견갑골 안쪽의 깊은 부위에서 느껴진 통증, 어깨, 발, 상안부,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손이나 손가락, 가슴 등으로 뻗치는 형태의 방사통, 기침을 하거나 복압이 높아질 때, 웃을 때, 목을 굽히거나 한쪽으로 돌릴 때 심해지는 통증, 또 경부 근육이 경련성 수축을 하거나 네. 팔 근육의 근력의 약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주요 증상으로 목이나 견갑골 사이의 부위에서 통증이 발생하여 어깨와 팔, 손 또는 손가락 부위로 뻗쳐나갑니다. 네. 통증의 양상은 마치 전기에 감전된 듯 날카로운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타는 듯한 통증이나 우신거리는 느낌, 조이거나 당기는 듯한 느낌, 저리거나 마비된 듯한 느낌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경추 추간판 탈출증의 이러한 증상은 특정한 자세를 취하거나 목을 움직일 때 심해지거나 완화될 수 있는데요. 네. 특히 머리를 위로 들거나 아픈 쪽으로 고개를 돌릴 때 통증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런 움직임으로 인해 탈출된 추간판이 신경을 누르는 범위나 정도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지금 뭐 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도 하고 네네. 마비까지 된다고 하고 그런 다양한 증상을 좀 알려주셨는데 아까 요추에서도 몇 번이냐에 따라서 증상이 좀 달랐잖아요. 이번 경추도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통증의 위치, 팔, 손의 근력 약화와 근위축, 감각 둔화 등의 변화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각 척추신경이 지배하는 영향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4, 5번 경추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어깨와 삼각근의 부위, 5, 6번 경추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팔의 바깥쪽, 엄지와 두 번째 손가락, 6번, 7번의 경우는 팔의 뒤쪽 및 가운데 손가락, 또 7번과 흉추 1번 간의 네. 추간판 탈출증이 있을 경우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손가락, 또 팔 안쪽 부위까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편 추간판이 가운데 부분에서 뒤쪽으로 심하게 누를 경우에는 바로 뒤쪽을 지나가는 중심 척수를 누를 수가 있어서 이럴 경우에는 상하지 마비 증상이라든가 보행 장애도 일으키게 됩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요, 이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증상들이 우리 일상에서 참 많이 불편함을 겪게 할 수 있는 네. 그런 증상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하루빨리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추간판 탈출증은 어떻게 진단을 받게 되나요? 네,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하기 위해 매우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먼저 환자의 병력을 잘 청취를 하고 네. 신체 검진을 시작하게 됩니다. 상당수의 추간판 탈출증은 병력만 잘 듣고 신체 검진만 잘 해도 충분히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의사는 신경학적 검사를 통해 신부, 건반사, 감각, 그리고 근력 등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요. 네. 추간판 탈출증이 신체 검진 또는 병변이 발생한 위치에 따라 다양한 증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요추 추간판 탈출증과 경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자세 및 척추 외관 검사, 운동 범위 검사, 하지 직거상 검사, 네. 근력 검사, 감각 검사, 반사 검사 등을 진료실에서 검사하게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요추는 알아봤는데 경추 같은 경우에는 추간판 탈출증 어떻게 진단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마찬가지로 경추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는 스퍼링 검사라고 하는데요. 목을 뒤로 젖혀서 오른쪽으로 돌렸거나 왼쪽으로 돌릴 때 네. 팔 쪽을 뻗치는 통증이 있거나 또 환자분들이 병원에 들어오실 때 팔을 들고 오시는데요. 이게 어깨 외전 증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깨를 들어야 통증이 완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오시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진단을 하게 되고요. 그 외에 만약에 이제 디스크가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 방사선 검사로 네.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뭐 엑스레이 검사라고 기본적으로 뼈를 촬영하는 검사가 있는데요. 그것은 추간판 자체를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척추 골절이나 골관절염, 척추전방 전이증 등 추간판 탈출증과 감별이 필요한 질환을 우리가 감별해낼 수가 있고요. 네. 또 CT라고 부르는 전산화 단층 촬영은 방사선을 이용하여 단면 영상을 만들어내는 검사법입니다. CT는 추간판의 형태나 탈출 여부,
척추관의 크기나 형태, 그리고 주변 조직들의 병변 여부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세한 척추 골절, 또 척추를 침범하는 종양이나 염증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MRI라고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자기 공명 염상 검사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연부 조직인 이제 신경이라든가 이제 혈관, 또 주변에 있는 디스크 안쪽에 있는 수액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추간판 탈출증 진단에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다양한 진단 검사에 대한 말씀해 주셨는데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뭐 목을 이렇게 돌려가는 방법도 말씀해 주셨고 어쨌든 문제라는 게 인식이 된다면 치료를 하고 좀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치료 방법도 궁금합니다. 네,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주된 치료는 단기간 동안 안정과 휴식을 취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통제와 소염제를 복용하게 되는데요. 그다음에 또 통증이 가시지 않으면 물리치료를 같이 병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근력 감소로 점점 심해져서 이제 걷기 힘들다든가 팔 쪽에 드는 힘이나 잡는 힘이 빠진다든가 또는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어긋나서 손상이 좀 심한 경우는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고 바로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로는 이 추간판 탈출증과 관련해서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수술적인 거는 최후에 하는 게 좋겠다. 막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다면은 비수술적인 방법 그리고 수술적인 방법이 있을 텐데 우선 비수술적 요법으로도 치료가 가능하고 완치가 가능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 이제 추간판 탈출이 생기면은 이제 병원 가서 빨리 수술해야 된다는 얘기도 듣고 어떤 분들은 수술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시는데요. 전체 환자의 80에서 90% 이상은 대부분 비수술적 요법으로 잘 치료가 됩니다. 2개월 내에 통증이 없어지게 되고요. 대개는 5에서 10%의 환자 같은 경우는 물리치료라든가 주사요법 등의 적극적인 이제 통증 조절 요법이 필요로 하고요. 그 외에 수술이 필요로 환자는 3에서 5% 정도로 굉장히 적은 수입니다. 비수술적 방법으로는 안정과 휴식, 약물 치료, 그리고 물리치료, 주사 치료들이 기본적이고요. 그다음에 급성기의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증상이 발생 초기에 활동을 줄이고 수일간 무릎 밑에 베개를 넣고 고여있는 상태로 심상 안정을 취하게 되는데 2, 3일간은 절대 안정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증이 심할 때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와 근육 이완제를 같이 사용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마약성 진통제를 필요할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겠죠. 2, 3일 동안 입원해서 또 치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에서 이제 우리가 안정가를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통증이 심할 경우에는 이제 정맥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마약성 진통제까지 사용하는 경우도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물리치료의 경우는 통증과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초음파, 고주파 치료, 온찜질이나 냉찜질이 다소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주사 치료는 추간판이 탈출된 부분에 근접하여 주사침을 놓고 스테로이드계 약물을 주사하는 치료법으로 튀어나온 디스크를 성형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의 주사를 이용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이 주사 치료 그리고 물리 치료 이것으로 효과를 보신 분들은 괜찮지만 이 고질적인 이 추간판 탈출증이 고쳐지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술적인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개월 정도 기다리면 80에서 90%의 환자에서는 추간판 탈출이 저절로 녹아서 좋아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이제 오래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비수술적 치료 방법을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있거나 걷는다든가 그런 일상적인 활동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할 경우 마비 증상이 나타나거나 감각 이상 등 신경학적 증상이 점점 진행되는 경우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변 장애라든가 이제 걸을 때 혹은 이제 항문 쪽이나 성기 쪽에도 무딘 감각이 나타날 경우는 빠른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수술까지 갈 정도라면 많은 분들이 일상 자체에도 좀 힘든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수술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사실 좀 무섭거든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네, 대표적인 수술 방법으로는 추간판 절제술 및 후궁 절제술이 있습니다. 뭐 쉽게 생각하시면 탈출이 된 디스크를 잘라내서 신경 눌림을 해소해주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디스크를 절제할 때 척추관 후궁도 함께 절제하는 경우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그걸 피해서 이제 디스크만 제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술 방법은 전신 마취 혹은 허리 마취를 하고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또 요즘 많이 시행되고 있는 내시경 척추술 같은 경우는 이제 5mm 정도의 절개만 하고 내시경을 갖다가 척추 안에 넣어서 이제 전반적인 근육이라든가 뼈에
손상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병변이 되는 디스크만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획기적으로 이제 수술 후 통증이라든가 감염의 우려성을 감소시켰고요. 또 피부라든가 흉터도 굉장히 적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양한 수술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많은 지식들을 선생님한테 들었잖아요.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 추간판 탈출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OX 퀴즈로 저와 김숙경 아나운서가 함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오해와 진실 맞춰보도록 할게요. 추간판 탈출증은 척추뼈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라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척추뼈에 문제가 생긴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숙경 아나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선생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추간판이 탈출한 것이기 때문에 뼈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X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릅니다. 네. 정답이 뭔가요? 네, 정답은 X입니다. 네. 맞으셨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척추뼈가 아니라 척추의 디스크 조직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디스크는 척추뼈하고 뼈 사이에 존재하는 거로 아까 완충 역할을 해주는 네. 연부 네. 조직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척추가 원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꼭 껴있는 그런 연부 조직입니다. 근데 이게 외부의 충격을 받거나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찢어져서 안에는 수액이 흘러나와서 뒤에 있는 신경을 누르는 것이 추간판 탈출증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제가 틀렸지만 이제는 다 맞추도록 할게요. 네. 바로 다음 오해와 진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은 외상에 의해서만 발생한다. 좀 헷갈리긴 하는데 외상에 의해서 만이라는 말 때문에 대부분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 좀 헷갈리지만 X 하겠습니다. 김숙경 아나운서는 어때요? 저도 외상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하시겠지만 잘못된 자세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X라고 생각합니다. 정답이 어떤가요? 뭔가요? 네. X가 맞습니다. 아, 네. 네, 다 맞추셨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상은 이제 척추관 탈출증의 주요 원인이 되긴 하지만 주로는 이제 20대 이후에 퇴행성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모든 환자분들이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생활상에서 받는 가벼운 충격에 의해서 추간판 탈출증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추간판 탈출증이 오는 무리한 행동이 무엇인지 알고 이런 행동을 삼가하는 게 좋은데요. 물건을 들 때 물건을 최대한 몸에 붙여서 들고 오래 서서 일할 때는 한쪽 발을 낮은 디딤대에 올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쁜 자세뿐 아니라 흡연 및 불균형한 영양 섭취 또한 퇴행성 변화를 촉진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교정을 해주는 게 좋겠죠. 네. 지금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자세를 바르게 하고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세 번째 오해와 진실 만나보죠. 이번 오해와 진실. 추간판 탈출증의 통증은 허리, 목처럼 척추가 있는 부위에만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김숙경 아나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름에서부터 추간판이잖아요. 그래서 네. 왠지 척추와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O로 하겠습니다. 네, 저도 O로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답변이 뭔가요? 네, 정답은 X입니다.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등 이름만 들으면 목, 허리에만 아플 거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디스크가 튀어나온 염증이 그 주변을 퍼지게 되는데요. 소위 말해서 방사통이 생기는 거죠. 디스크가 발생할 경우 이제 뒤에 있는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경추 디스크 같은 경우 팔이나 이런 쪽으로 통증이 나타날 수 있고요. 네. 요추 디스크 같은 경우는 다리 쪽으로 통증이 퍼져서 뻐근하다든가 근육 뭉침 등의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오해와 진실 만나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네. 마지막 오해와 진실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은 수술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까 한 5에서 10% 정도인 사람들이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네. 수술 방법도 들어봤을 때 전 당연히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숙경 아나운서 어떤가요? 저는 근데 좀 고민이에요. 어떤 분들은 수술을 해서도 불편한 경우가 있다라고도 말씀하시고 아까 원장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분들이 또 일반적으로 계시기도 하잖아요. 이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저도 그래도 최우선은 수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둘 다 O입니다. 정답은 뭔가요? 정답은 세모입니다. 세모요. 네. 예. 맞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는군요. 하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래서 대개는 80에서 90% 환자는 2개월 정도 안전과를 취하면은 저절로 좋아질 수 있고요. 네. 또 통증이 심할 경우에는 아까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만약에 두 달 이상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심하거나 네. 아니면 마비 증상이 있으면은 사실은 마비 증상이 오래되면 그게 고착화돼서 나중에 수술을 네. 하더라도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오히려 빠른 수술이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증상이 있다면은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셔서 의사의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병을 예방하는 방법이 가장 그렇죠.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이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모든 병이 발생한 다음에 치료하는 것보다는 예방법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먼저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예방법을 알아보면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올바른 자세 교육이 중요합니다. 네. 당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도록 하는데 특히 적절한 요추 전만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건을 들 때 몸에 붙여서 들도록 하고 앉을 때 엉덩이를 의자에 붙이고 고관절을 95도 정도로 유지하도록 합니다. 또한 오래 서 있을 경우에는 한쪽 발을 낮은 상자 같은 곳에 올려놓아서 요추의 전만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추간판 탈출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 외에 운동 치료 또한 중요합니다. 요추 전만을 유지하는 운동으로는 수영이나 골프, 승마 같은 운동이 권장됩니다. 하지만 허리를 상당히 구부려야만 하는 정원 가꾸기라든가 라켓볼, 테니스 같은 운동은 허리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허리 굴곡 운동은 추간판 간격을 뒤쪽으로 넓혀주고 추간공과 척추 후관절을 넓혀주고 복부와 엉덩이 부분의 근육을 강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네. 요천추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어줌으로써 추간판 탈출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운동도 있군요. 그럼 좀 대표적인 운동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이러한 형태의 대표적인 운동이 윌리엄스 운동인데요. 이것은 발을 바닥에 대고 무릎을 구부린 상태로 바닥에 누워서 상체를 약간 구부림으로써 복근을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네. 무릎을 구부려 가슴에 대기 운동, 또 엉덩이 관절의 신전근을 늘려주는 방법이나 무릎을 바닥에 대고 허리를 상하로 움직이는 맥켄지 운동, 그리고 네. 윗몸 일으키기 등도 추간판 탈출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달리기보다는 많이 걷는 운동이 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의사와 상담을 통해서 자신의 적절한 운동법을 처방받아서 시행하는 것이 안전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신경외과 전문의 전수기 원장님과 함께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원장님,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김빅토리아나 아나운서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 이 시간 의학 알지에서는요. 몇 해 전 함께 고민했었던 질환이죠. 침묵의 암. 대장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